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죽음에 대해서 앞으로 한 몇 시간에 걸쳐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 그런 공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사연이 있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여러 결들의 죽음의 어떤 빛깔, 모습, 형태, 뭐 질감 이런 것들이 여러 결이 있구나, 여러 겹이 있구나, 다 다르구나 이런 느낌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을 쓰고 있지만 정말 또 각각 개별적이고 아주 그 주관적이고 그런 우리 삶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죽음이라는 게 여러 결이고 여러 겹이긴 하지만요, 공통점이 있는데 이거는 모두의 일이라는 점에서 공통이 돼 있어요. 일을 하다가 승진을 하는 경우는 승진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승진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이라는 경험도 모두가 하는 건 아니에요. 삶의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음은 이거는 모두가 겪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외가 없는 경험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생소하고 낯설고 바라보고 싶지 않고 그런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얘기를 찬찬히 우리 모두의 일, 죽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약간 무겁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갖게 되는 그런 어떤 단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얘기들을 중심으로 먼저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40대 후반이 되도록 이별에 대한 경험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양쪽 부모님, 남편, 반려견, 강아지 2마리, 그리고 나의 죽음, 그런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별을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막연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사연 되게 와닿았어요. 되게 짤막한 2줄의 사연이지만 와닿았어요. 조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부모님도 저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마음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시기, 그런 때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겪게 되는 일이죠. 마지막 하나,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생의 일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죽음은 무거운 것이라는 세상의 분위기들, 사랑하는 존재를 죽음으로 잃은 사람들의 슬픔이 내 옆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죽음에 관해 조금 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은 무거운 거라서 막상 얘기하기가 쉽지 않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잃은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슬픔 앞에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하기도 너무 버겁고, 죽음이라는 게 생의 일부고 더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좀 더 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너무 이해가 갔어요. 제가 지금 짤막하게 3분의 얘기를 드렸는데 같이 얘기를 그냥 주고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단어, 어떤 표현, 어떤 경험이 제일 와닿으셨어요, 혹시? 전 사연을 들으면서 그래도 다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는 제 생각을 누구에게나 항상 말하진 않으니까요. 나만 너무 죽음에 대해 매몰돼 있나 했는데 다들 궁금해하는구나. 그런 안도감이 들었어요. 나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뭐 결혼이든 뭐 취직이든 승진이든
뭐 이혼이든 뭐 그거는 누가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예외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은 꼭 내가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죽음은 모두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현실적이고 당연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그 말에 저도 동의하죠. 아까 그 사연 읽어주실 때는 오히려 제가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본인이 보내준 네. 사연이 일부 있죠? 네, 제가 말하기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또한 저는 되게 죽음에 무감각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같이 살던 동물을 잃고 네. 또 그런 세월호 같은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도 제 일처럼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하는데 저는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자연스러운 생각이 나는 것도 당연히 자연스러운 그건 당연한 건데 근데 그게 무겁고 힘들고 버겁고 두렵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를 대입하지 않으려는 반대 방향의 힘이 또 작동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 그렇지 않나? 실제로 제가 살면서 그런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겪어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뭐 돌아가셨을 때도 그것을 슬퍼하는 엄마 아빠가 슬펐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많이 그런 일에 오히려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더 이야기해야 한다는 의식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네. 나는 그거 너무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 있잖아. 죽음에 대한 어떤 그걸 이해하거나 느끼거나 이런 거보다 그거에 대한 슬픔에 고까지 감정이 가고 감정이입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그런 느낌을 갖는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것 같아.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없고 그래서 지금 내 경험도 나는 경험상 죽음을 경험한 사람과 굉장히 가까이서 그 속마음을 듣고 그 슬픔을 공유하고 감정을 같이 공감하고 그렇긴 하지만 가까이는 있으나 거기까지 갈 수는 없는 경험하기 직전까지는 실감하기 전까지는 내 삶 안에서는 죽음을 감지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것이 그게 죽음인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건 생이 있다 없다로 나눴을 때 그렇다면 죽음에 내가 이렇게 함몰돼서 계속 두려울 것이냐 라는 질문에 어쨌든 죽고 두렵고 그럼 답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더 열심히 더 즐기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후회가 없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 집 밖을 나서는 이 순간에 우리는 사실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하고 꼭 허깅을 하고 헤어져.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문 밖을 나갈 때는 항상 저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루가 마무리하고 침대맡에 아이들하고 누웠을 때 주어진 이 하루 아이들과 이렇게 온전히 누워있는 이 하루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항상 생각해서 항상 우울한 게 아니라 그래서 덕분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게 교류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때마다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자꾸 그런 걸 나누다 보면 강박관념이 생기죠. 그건 사람을 조금 불안하게 만드니까 그것은 조금 반대예요. 근데 어쨌든 어떤 맥락인지는 알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는 적금을 들지 않아요. 오래된 일이에요. 이런 현장에서 죽음을 많이 마주하면서 그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에 에너지가 잘 안 실리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저는 약간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있고 삶과 죽음이 같이 가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삶에 또 죽음이 너무 많이 개입을 해서 삶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 것은 또 없으니까 이것이 그냥 잘 공존하는 것, 같이 가는 것, 편안한 동거, 같이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동거해서 가는 것, 뭐 그런 정도.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도 뭔가 삶에서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생각을 안 하거든요. 계획 같은 거. 뭔가 주변 친구들이 막 뭐 취업 얘기 같은 걸 할 때 저는 그걸 듣고도 나도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같은 게 전혀 안 들고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 뭔가 이 수업을 들어보고 싶다 하면 수업을 듣고 이제 주변에서 다들 미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좀 아닌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거의 근간이 뭘 미래가 없고 죽음을 생각하고 뭐 꼭 그렇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나는 우리 그 이제 젊은 친구들 만났을 때도 그렇고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공기를 마시다 보면 부모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꾸 계획을 세우고 뭔가 계획을 말아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받고 그건 아주 이 공기가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고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럴 때가 있어서 그런 걸 볼 때마다 계획 세우지 마라. 계획대로 되는 게 없다. 약간씩 바람을 나는 빼요. 근데 바람을 뺀다고 아 그렇구나 엄마가 계획이 필요 없다니까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아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개별적인 존재고 자기 경험이나 어떤 자기의 컬러가 있으니까 약간 바람을 빼는 거죠. 난 아까 계획을 안 세운다 그래서 책도 보고 어떨 때 일 강좌가 듣고 싶으면 가보고 이런 나를 따라가는 내 느낌, 내 충동, 내 욕구, 내 컬러, 내 취향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내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생기는 게 나오는 게 내 계획, 내 전망, 내 꿈이라고 나는 느껴요. 그래서 그런 바탕에서 내 계획이 나오는 것이 진짜 나의 계획이고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거지 계획표 안에서 내 계획이나 내 삶이 안정감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과 연결됐든 안 되든 그거는 나는 100번 동의한다. 나를 더 따라가는 것에 더 민감해야 된다고 나는 느껴요. 나는 그렇게 느껴요. 젊은 친구들이 더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더 그럴 때 더 응원하고 싶고 그렇죠. 사실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자고 모였지만 삶에 대한 이야기로 금방 건너갈 수 있는 게 진짜로 이게 죽음이 삶의 일부라는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매사에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소중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도 좀 부담스럽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까 이야기 중간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죽음이 있는 것은 알되 그것을 너무 의식하지 않아야 되나? 뭐 이런 것까지도 막 생각하게 되고. 자꾸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려다 보면 다 모든 게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데 그냥 평소에 잘 쉬고 있었는데 네 호흡에 집중해봐 그러면 갑자기 숨 차지는 거하고 비슷하게 삶을 막 생각으로 정리하려면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언젠가 어떤 분한테 제가 자유롭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자유를 자꾸 생각하면 자유로운 게 아니라고 그 말도 떠오르고 그랬어요. 그런 느낌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우리가 서서히 조금씩 자유로워지겠죠? 나 자유로워질 테야. 나 뭐 치유적으로 살 테야. 뭐 죽음을 늘 기억하며 살 테야. 뭐 그런 생각으로 삶을 끌어갈 수는 없고 가지지도 않고 그거는 삶을 되게 부자연스럽게 만들어서 오늘 또 그냥 같이 이야기 나누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저절로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친구처럼 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그냥 밥 먹고 차 마시듯이 자꾸 얘기하면서 또 한 조각 뭐 느끼고 뭐 이러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이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죽음에 대한 첫 문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열어보네요. 계속 해봐요. 네, 고맙습니다.